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자, 어제 방송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영철이 거의 한 편의 드라마를 썼는데 참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영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이해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 어느 정도의 이해,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영철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별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떤 마음일까? 과연 어떤 마음이길래 저렇게 폭풍처럼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내가 누구하고 있었는지 기억도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됐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줄다리기를 잘 마치고 이제 100일장 테토녀와 애견남의 만남, 이제 100일장을 하는 거잖아요. 글을 짓는 겁니다. 내가 시를 쓰거나 어떤 짧은 메시지를 남기거나. 자, 그런데 영철이 그 숙소 쪽으로 돌아와요. 공용거실 쪽인가요? 예, 그쪽으로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색깔펜을 가지고 그 100일장 종이를 막 색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색칠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색깔 체크하는 것처럼 이 색깔 발랐다가 저 색깔 발랐다가 애들 막 장난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었는데 뭐 하는가 싶었죠. 그러면서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용은 뭐 대충 얼버무리면 알아서 이해하겠지. 저 말을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대충 얼버무리면, 내가 대충 얼버무리면, 물론 내가 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워낙 또 그런 캐릭터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내가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글을 썼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읽는 겁니다. 귀찮으면은 안 써도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뭔가 글을 읊어내거나 시를 읽거나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딴에는 정숙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안나에 대해서 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좀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실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도 좀 부차적인 쓸데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그리고 저걸로 과연 안나를 표현을 하려고 했다. 글쎄요. 겨울왕국, 하얀 얼음으로 깔린 도시, 눈으로 깔린 도시. 그런데 색깔은 알록달록.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도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자, 그때 때마침 상철이 들어옵니다. 참 운도 지질이 없지. 왜 들어왔을까? 화장실 가려고 왔을까요? 자, 근데 그런 상철을 보고서 영철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죄송. 저기서 죄송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물론 보통 저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냥 앉아서 본인이 하던 거, 뭐 색칠을 하든 글을 쓰든 뭐 그거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상철을 따라서 일어나더라고요. 이 상철이 물어보잖아요. 왜 들어왔냐고. 영철이 약간 버벅이면서 좀 쉰다고, 힘들어서 잠깐, 이 말을 정확하게 끊지 못하고 버벅여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뭔가 비밀스러운 거를 하려다가 들킨 사람 마냥 약간 불안한 모습을 저 때부터 좀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영철이 이제 주방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이게 냉동실하고 냉장실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문인데 그 문을 동시에 열더라고요. 이게 손가락이 껴서 동시에 연 것 같아요. 저렇게 끼기도 힘든데 어쨌든 손가락이 꼈어요. 그 문틈 사이에. 과연 손이 왜 꼈을까? 얘 손이 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봤는데 손이 끼는 순간 이거 잠깐만, 내 행동이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양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죠. 약간 무슨 텔레파시 통한다는 것처럼. 저 때부터 조금 이해가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도 조금 그냥 고개가 갸우뚱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이해할 수 없는 좀 이상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자기가 왜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서 막 횡설수설하기 시작을 해요. 막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막 갖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상철이 주방 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영철이 오 진짜 뭔가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혼잣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잣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한다라는 거는 자신만의 세계에 좀 갇혀 있다라는 거고, 그런 모습들이 유독 이번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행동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뭘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지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래서 정숙이 그런 거를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개성 자체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공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 이 정도는 좀 이해한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숙이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상대방 인정을 잘 한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잘 하는 편이고. 자, 문틈에 손가락이 끼었는데 그 순간 내가 왜 특이한지 알았다. 자,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본인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독특하다. 그거를 과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손가락이 저 문틈 사이에 낀 순간, 냉장고 문틈 사이에 낀 순간 유레카 하는 것처럼 깨달았을까? 내가 좀 특이했구나.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인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모르고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때 영철이 카메라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정숙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정숙이 데이트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진짜 이상하다. 그리고 데이트가 너무 재미없다고 짜증을 낼 만큼 카메라를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영철. 자, 과연 저기 손가락이 껴서 갑자기 내가 특이하다라는 걸 알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제가 영철이라는 캐릭터를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얼핏 봤을 때 뭔가 순간 창피한 느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뭔가에 걸려서 아니면은 냉장고에 손가락이 낀다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지만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어쨌든 창피한 상황. 본인은 창피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창피한 일은 아니죠. 어쨌든 실수로 내 손가락이 껴서 아픈 거니까 그냥 아프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아프다. 이거는 솔직히 뭐 감정이라기보다도 무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냥 어딘가 다쳤을 때 아프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게 너무 창피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순간 엄청난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게 몰려왔던 것 같고 그래서 즉흥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창피함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행위로밖에 안 보였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 보면은 막 웃어요. 이렇게 평소에 대화를 하다가 뭐 입을 가리면서 아니면 얼굴을 가리면서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하는 그 웃음 굉장히 자주 보여주는데 이번에 인터뷰할 때 저 사건이 있고 나서의 인터뷰는 그런 웃음은 아니었고 부끄러운 느낌보다도 그냥 뭔가 민망한 느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다들 막 이성한테 대화를 신청을 할 때 자기는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고 100일장 사람들이 준비할 때도 자기는 혼자 숙소에 있었고 그리고 백설공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숙에 대해서 살아온 환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알았던 거겠죠. 그래서 백설공주를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갑자기 백설공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숙에 대해서 뭔가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을 겨울왕국 안나로 해주면 되겠다. 앞에서는 백설공주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이제 다시 안나로 바뀝니다. 저 부분에서도 그냥 갸우뚱했어요. 주제 필요 없이 그분 알아듣게 해주면 되겠다. 자, 주제가 필요 없다.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아니면 그 주제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한테 호감을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죠. 물론. 그런데 주제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규칙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겨울왕국에 어울리는 색깔을 찾았던 거라고. 겨울왕국은 사실 그렇게 색깔이 없어요. 보통 하얀색 위주로 있다가 그 유명한 엘사 옷 그리고 안나가 입은 그 옷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만 이상한 걸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래서 특이하다고 하는구나. 내가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본인 멋대로 한다라는 거를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순간 유레카처럼 발견을 한 거고 영철의 말대로라면은 그리고 그 발견을 하고 나서 그 계단 쪽으로 가서 머리를 감쌉니다. 그래서 이제 흐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방으로 갑니다. 울면서. 뭐가 그렇게 서러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숨죽여서 지켜봤어요. 저 장면을. 그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겠지. 어떤 감정일까?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이상한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어요. 자, 그런데 상철이 그 울음소리를 듣죠. 대성통곡을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그 울음소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영철이 있는 쪽으로 와요.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울고 있으니까 이유는 모르지만은 너무 흐느끼고 슬퍼하니까 감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철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해했어요. 왜 내가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평범함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자기는. 평범함을 증명하고 싶었다. 글쎄요. 이제 상철이 이해를 잘 못하죠. 왜냐? 영철이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 혼자 산책하고 은둔형으로 있었기 때문에 영철이라는 캐릭터 성향에 대해서도 아마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을 거고 그냥 조용한 성격일 거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범하고 싶다고 이렇게 되묻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평범하다고 울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상철이 쓰다듬어 주면서 울으라고, 더 크게 울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영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친도 모르는 모습이라고. 이게 어떤 모습을 두고 이런 모습이 절친도 모르는 모습이라고 했을까?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절친도 자기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게 절친도 모르는 모습이었다. 정확하게 어떤 얘기인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철이 휴지를 갖다 주죠. 이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리고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진짜로 자기 풀고 싶었다고 이거. 그러니까 상철이 슈퍼데이트권 이렇게 두 번 되물어요.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상철은.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서로 개인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내가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언지를 줬으면은 아마 이해를 하고 좀 감싸주거나 더 많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뭘 풀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그때 영철이 이제 돌변합니다. 저리 가세요. 지금 오지 마세요. 저리 가요. 무섭게 막 돌변하더라고요. 괜히 상철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M1 상철한테. 그러니까 휴지만 줄게요라고 하니까 또 영철이 그냥 내가 할 테니까 가라고 막 짜증과 분노와 이 모든 걸 담아서 상철한테 막 쏟아내더라고요. 분풀이 하듯이. 저거는 아니지 않나. 아무리 본인이 독특하다고 하고 본인이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것도 자기를 토닥여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하는 거, 분노를 표출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진짜. 그냥 상철이 이제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내가 뭐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 자, 더 놀라운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영철이 계속해서 이제 울죠. 갑자기 막 울다가 울음을 뚝 그쳐요. 진짜. 그러면서 너무 잘 왔다. 진짜 너무 잘 왔다. 자기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다고. 목표를 다 이뤘다고. 자, 목표를 이뤘다. 자, 정숙하고 한 얘기가 있죠. 자기가 여기 출연한 목적이 원래는 나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출연한 목적이 100이라고 그랬고 이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0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이었다고 보는데 여기는 자기 자신을 알려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남 PD는 알려주고 싶어서 출연을 시킨 거겠지만은 여기 출연하는 출연자들은 짝을 찾기 위해서, 내가 결혼할 짝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 자체도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는데 정숙한테 다시 얘기를 했어요. 정숙을 만나고 나서, 대화를 하고 나서 목적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가 0이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100이 될 수는 없지만은 100에 가깝게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적이 바뀌었다고,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냥 자기의 목적은 오로지 나 자신을 알고 피드백을 받아서 나 자신을 개선하는 거,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감정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 조금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속 시원하다고.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었는데, 자, 이제 제작진이 또 물어봐요. 상철님이 토닥여 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 안 난다고.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짜로 기억이 안 날까요? 얼굴을 보고서 눈을 부릅뜨고 나가라고,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막 화를 냈던 사람인데 진짜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모르고 싶었던 것 뿐이겠죠. 왜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한지 알기 때문에. 몰랐다면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따뜻한 것만 기억을 하고 싶다고. 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본인은 상철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냉철하게 대 있으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오히려 나를 달래주고 토닥여주는 상철이었는데 그런 상철한테는 매몰차게 자기 감정대로 행동을 했으면서 따뜻한 것만 기억을 하고 싶다. 여기는 정말 온전한 내 시간이다. 언제 이런 걸 겪어보겠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평범하고 싶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싶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평범하지가 못했습니다. 과연 그런 노력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했다면 어떤 노력을 했나? 글쎄요. 평소에 영철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평소에 자기 모습 그대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과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걸 느꼈다. 그러면은 변해야겠죠, 그 행동들이. 그러니까 영철이 보여주는 행동들과 인터뷰할 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제 3자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했던 말하고 본인의 행동하고 이런 것도 안 맞고, 그러면서 이제 나 특이한 거 인정할게. 그러면서 이제 방에서 어쨌든 이제 해결. 뭔가 미션을 성공한 사람처럼 감정이 저렇게 변한다라는 거. 뭐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저 상황 자체가. 자, 그리고 백일장 결국 성공을 못했죠. 글을 안 썼습니다. 별로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고, 뭐 본인이 말한 것처럼 대충 어떻게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이제 감정이 막 북받쳐서 그것도 안 된 거죠. 결국은 백일장을 포기를 합니다. 자, 정숙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안 한 겁니다, 정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숙이 왜 안 했다라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죠. 짜증이 막 올라왔을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그 백일장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것조차 하지 않았을까? 너무 튀잖아요, 행동들이. 모든 행동들이 다 눈에 띕니다. 자기는 평범함을 증명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은 모두 다 굉장히 특별해요. 독특하고 평범한 것들이 안 보일 정도로 잘,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노력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냉장고에 손가락이 낀 순간 내가 몰랐던 걸 갑자기 깨달았다? 그것도 쉽사리 이해가 되진 않았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서. 영철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인지 진짜 깨달은 건지 알 수가 없죠. 일단은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해를 안 하고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영철에 있는 그대로를 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글쎄요, 공감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슈퍼데이트권을 위한 게임이 끝나고 정숙이 영철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 자기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해도 되냐고. 그리고 영철이 상관없다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뒤도 안 돌아봐요. 정숙도 바로 뒤돌아서죠. 왜냐? 저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이런 식으로라도. 자, 그런데 영철은 인터뷰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내가 쉬게끔 배려를 해 주고 있구나. 자기가 데이트 나갈 상황이 아니었다. 뭐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정숙은 모르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상태니까 정숙이 나를 배려해 준 거다라고 스스로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상황적으로는 정숙이 배려를 했을 리가 없어요. 배려를 할 수도 없고, 배려라는 거는 내가 그 상대방의 처지를 알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오늘은 좀 쉬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밥만 먹고 올게. 이럴 때 배려가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나 데이트 다른 사람하고 하겠다고 한 게 배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려라고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감사하다고, 더 감사하다고. 이거 어디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너무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상황만 본다면. 자, 가장 큰 피해자는 상철이죠, 상철. 상철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고 모든 의욕이 다 떨어졌어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나 때문에 혹시 영철이 저렇게 눈물을 흘린 건 아닐까, 나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닐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에 집중도 못하고 망쳐버렸거든요, 데이트 자체를. 게다가 상대방에 대한 그 감정도 올라오지가 않았고 모든 걸 망쳐버린 겁니다, 영철이. 사과를 해야죠.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본인 말대로 옆에 누가 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나를 다독여줬는지, 내가 누구한테 화를 냈는지도 본인 말대로라면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되새겨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시청자들도 그렇고 상철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깨달음을 얻은 것,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좋아요. 깨달음을 얻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개선을 해 나가는 거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 좋은 감정, 그런 것들을 상철한테 막 퍼부었다라는 거, 마치 화풀이 하듯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무릎 꿇고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만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진짜 깨달음을 얻은 걸까? 창피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은 정숙이 눈물을 흘립니다. 영철하고 대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어떤 눈물일까? 어떤 얘기를 했길래 눈물을 흘렸을까? 아마도 자기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상태다. 과연 정숙하고 잘 될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만은 글쎄요, 저거를 감당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정숙은 이미 한번 꺾였었고 지쳤고, 영철은 어쨌든 지금은 여기 나온 목적 자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같이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 같고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아까 한 얘기하고 지금 하는 얘기가 다르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가 있을까? 상대방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이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숙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위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상황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본인이 독특하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 위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는 순간 상대방은 없는 거예요. 과연 저게 정숙이었으면은 달랐을까? 조곤조곤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까? 과연 그랬을까요? 정숙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자기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숙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